안녕하세요. 형기풍수 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형국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두가 강한 그 동물이죠. 힘도 좋고, 재벌들이 또 당나귀, 또 소, 그런 쪽에서 이제 재벌들이 많이 납니다. 자, 여기가 입입니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두툼하면 동글동글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눈이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깨가 계속 겹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찾아가는 게 일인데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이렇게 뿔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계속 커지죠. 그런 것처럼 큰 거, 작은 거부터 해서 큰 게 계속 겹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눈이 있죠. 정수리 표현이 잘 되어 있네. 여기 보면 이제 뿔이 더 커지고 하잖아요. 이 솥뿔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는 계속 겹쳤다는 거예요. 큰 거에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거에 계속 겹치면서 소가 여러 마리가 지금 겹쳐 있다. 그러니 이걸 어렵죠. 눈을 좀 크게 그렸더니 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고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맣죠? 이제 이 선이 그려지면서 나무들도 이러한 결을 만들면서 이마 부분, 뿔 나가는 부분, 나무가 자라도 이렇게 뿔의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경계를 이룹니다. 여기 이제 가마라고 이제 모여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또 주름도 있어요. 이마에 또 주름도 있는 손에. 여기도 이제 똑같은 손인데 여기에도 하나 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쯤에 이제 있고요. 여기 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생기죠. 약간 이런 담수가 생깁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눈이 생겼고요.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눈자리, 이렇게 이제 눈 옆에 눈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물이 이제 고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형기로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눈자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물이 흐른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죠. 물이 흐른다. 사방으로 물이 흐른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곡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든다. 동물에 물이 있는 곳은 마찬가지로 물이 모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 물이 이제 감고 돌고, 내려오던 물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골이 생기니까 여기가 낮으니까 내려오던 물이 타고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여기쯤 와서는 점점 분산되지만 여기가 높죠. 여기가 지금 높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높아요.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물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와서는 입 있는 데가 여기가 낮아버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서도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의 보호를 받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콧구멍인데 이 콧구멍도 마찬가지로 힘을 내뿜기도 하지만 물이 있는 위치일 수 있다. 이 코가 이제 위로 향해요. 여기 코가 이렇게 위로 향하고 소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콧구멍이 명당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맥 테스트 다 해보고 전문가들 딱 보면 알아. 어느 위치에 혈이 있는지. 혈을 딱 잡으면 되죠. 이 코 요 주변에 혈이 묻혀 있을 것이다. 생기가 흐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기를 찾아가면 되겠죠. 내려오던 물이 다 빠지고, 여기서 이제 물을 마지막으로 양쪽으로 걸러주고, 그리고 양쪽에서 온 물이 여기서 보이니까 기운이 내려오던 것이 여기에서 생기가 뭉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는 이 주둥이 요 앞에가 명당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말, 당나귀, 소 이런 계통은요 이렇게 이제 입 주변에 혈이 이렇게 맺힐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맺힐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맺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보면은 이런 데는 정확하게 생기맥을 찾아서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생기가 이렇게 응축된 부분을 찾아서 여기가 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응축된 부분을 찾아서 쓰면 된다. 뭐 여기가 됐든지 뭐 어딘가에 응축되어 있는 생기처가 있다. 그것을 찾아 쓰시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명당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입 주변이 가장 풍수적으로 봤을 때 흐르던 모든 물들이 급하게 내려오던 것이 다 걸러지고 나중에 기운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코 주변하고 입이 있는데 이 주변을 가지고 찾으면 혈자리 즉 생기가 모여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기를 알고 찾아가면 오랫동안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현기를 보고 가면 요 안에서 딱 찾아내요. 눈자리며 뭐 이런 뭐 어떤 뭐 뿔자리며 귀자리며 이런 자리들을 위치를 아니까 생각하면서 가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자리 이런 자리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코가 한두 마리가 아니죠.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 소가 되게 많죠. 여기에도 지금 몇 개가 겹쳤는데 이제 명당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많은 형국들이 같이 이렇게 막 계속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 땅 결이 있단 말이죠. 땅 결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와서 또 뭉치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왔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요 부분이 이제 생기가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들이 생기가 흐르는 그 결들이 이 십자로 이렇게 겹치는 곳, 계속 겹치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생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강한지, 약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운을 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수를 가리고, 그래서 사람에 맞게 이렇게 써주는 것, 그 일이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자리에 따라서 청광의 깊이가 다릅니다. 청광의 깊이. 토질이나 뭐 토의 형태, 그리고 이제 형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청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묘를 쓰잖아요. 이 지표면이라면, 여기도 묘를 썼을 때, 1m 50에 넣는 것도 있고, 2m에 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1m, 뭐 50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땅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넣는 거예요.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기맥이 이렇게 겹치면, 요 자리가 이제 명당자리가 되는데, 이 생기맥 겹친 곳에 넣었을 때, 토심이 있다면, 생기맥이 어느 층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깊게는 뭐 한 500m까지 해서 기운이 올라오니까요. 더 올라오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500m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400m, 300m, 200m, 100m 위쪽 가장 위에 뜨는 기운이 가장 강하고요. 그 깊이를 정확히 알고 그 깊이를 생각하고 청광 깊이를 파고 거기다가 딱 넣어야 된다. 이 청광을 실패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요. 좌향을 잘못 잡아도 제대로 발복이 안 됩니다. 좌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을 잡는 건데 혈 잡았다가 하면 그 안에 청광 깊이를 넣는데 좌향이죠. 좌향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청광을 몇 미터를 팔지 결정을 하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따라서 어떻게 그 안을 다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 다지고 나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혈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좋은지를 판별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혈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기에 작용하는 것을 딱 보면은 그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하다 보면은 압니다. 기운의 어느 위치 지표면에서 몇 미터 정도에서 올라오는지 그걸 감안해서 청광 깊이를 얼마를 파야 될지 또
그 땅이 무슨 뭐 공사를 하는 바람에 깎여 나가면 그 깊이가 또 달라지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그 기운을 이렇게 느끼면서 안에 천간 깊이를 파 내려가는 거예요. 예, 파 내려가기 전에 압니다. 몇 미터를 파야 될지 처음에 딱 재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재보고 몇 미터를 팔지 결정하고 딱 파는 거예요. 파면서 거의 근처에 가면 유심히 보면서 기운을 느끼면서 더 깊이 팔지 아니면 그만 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광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건전지를 넣었을 때 정확하게 넣냐, 삐딱하게 넣어서 제대로 접지가 좀 덜 돼가지고 과열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그 정도가 기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정도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뭘 또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사람을 넣을 때,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에 맞는 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에게 맞는 땅을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그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천기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그래야만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 맞는 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기까지 가야 된다. 그 경지까지 들어가야만이 다른 사람 묘를 잡아주는 것을 하늘이 허락해준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면서 이 자리 청광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크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죄 짓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너무 어렵죠. 근데도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뭐 잡아주고 돈 받고 그러는 것은요,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하고 알려드리는 것은, 실수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참고를 하셔야 된다. 어떤 문자에 얽매여서 문자 뭐 하나가 전체적인 어떤 뭐 결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기를 읽는 거 하나 가지고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겉면만 읽는, 강한 기운만 읽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기운을 다 통틀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유튜브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죠. 오다가 묘에서 잘 오다가 묘 앞에서 싹 틀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를 바라보든지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뭐냐면, 기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 묘를 피해서 이렇게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여기다 써야 되는 것인데 여기다 썼다. 그래서 여기서 뭐 1m 떨어지면, 이게 만약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몇 절 하는데 이게 좋은 용어라고 이제 판단하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썼을 때 1m당 1회절이 이제 감소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떨어지면 1, 2회절이 감소되니까, 만약에 뭐 10회절짜리면은 8회절, 여기 8회절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명당 옆에 있으면 받음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죠. 그러나 풍수의 대가라고 한다면 정확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휙 돌아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속에 있는 기운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는데, 알으시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다가 여기 혈자리에 와서 이게 명당을 형성했을 때는 여기에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기가 응축됐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기운만 가지고 여기에 생기가 응축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려가는, 그냥 지나가는 과룡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 자체가 하나가 한 줄기가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옆에, 지금도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결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운이 하나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 보입니다. 이런 것도 결이 거의 다 보여요. 이렇게 결이 들어왔는데 여기로 들어왔다고 할게요. 뭐 맥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휙 돌았다? 무슨 얘기냐면, 옆에서 오는 기운이 이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휙 돕니다.
예,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바라본다든지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죠. 왜 그러냐? 여기서 내려오는 생기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생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또 여기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고 위를 쳐다보기도 해요. 왜? 기운이 여기서 왕성하니까 여기서 감고 돈단 말이죠. 빙빙. 그러니까 여기를 쳐다보게 된단 말이죠. 원위치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맥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또 맺히고 그러는 겁니다. 또 십자맥이 걸리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이 자리를 휙 돌았을 때 물론 돌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이미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났을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 앞에 와서 이렇게 돈다는 거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두냐? 옆에서 오고 여기서도 오고 뭐 이쪽에서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맥이 서로 부딪혔을 때 기운이 이렇게 생기가 왕성한 곳에는 잘못 체크하면은 이 엘로드가 막 움직여요. 자기가 뭐 이렇게 간다고는 생각하지만 밀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로드를 잘 다뤄야 된다. 잘 이해하고 땅을 잘 이해하고 다뤄야 된다. 그럴 때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묘에 몇 개의 맥이 계속 겹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와서 그냥 자리만 보면 이게 됐다 안 됐다가 바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맥이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서 혀를 만들었을 때 이게 몇 개의 생기맥이 겹쳤는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청광의 깊이를 아래에 기맥이 몇 개가 겹쳤는가에 따라서 청광을 집어넣는 것처럼 여기도 몇 개의 기맥이 겹쳤는지를 판단해서 해야만이 이 청광을 제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맥이 뭉친 거가 몇 개가 되는지 10개면 저기 왕입니다. 왕기예요. 왕이 있는 것이고 그 10입니다. 10. 10개면 왕기가 있다. 8개, 9개는 정승이다. 정승 정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11개, 12개, 14개까지 13개, 14개 이런 종류는 시조급이나 아니면은 왕조나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귀한 인물들을 왕도 내고 뭐 귀한 인물도 계속 배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한 자리만 갖고도 그래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0 이상은 왕입니다. 10부터는 왕이고요. 9개부터는 9개, 8개 이런 건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14는 뭐냐? 이렇게 사방에 14개의 기맥이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지나가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지나가도 하나, 두 개니까 요것이 기운이 뭉쳐졌을 때 14개면 27, 14, 7개 맥이죠.